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작업은 뭐 어떤 걸 하냐면 저희 가게에서는 직엽도록 하죠. 그래서 아주 숙련된 이렇게 몸입니다. 숙련된 몸으로 뭘 하냐, 견인장치를 할 건데, 이 고객분은 2년 전에 다른 차종을 견인장치를 다셨다가 또 이렇게 다른 차를 구매하셔서 또 저희 집에 재방문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달구땡 캠핑 동호회가 있죠. 거기 회원님들도 저희 가게를 많이 소개를 시켜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 요 자가 인증되는 제품입니다. 자가 인증되는 제품이란 뭐냐, 나라 기관 검사 기관에 안 가도, 검사장에 안 가서 따로 별도의 구조 변경을 안 해도 이제 저희가 나라 기관에 이제 인증 번호를 등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드림 ENG사의 제품이고, 요 스완넥 타입의 제품입니다. 스완넥이 뭐냐 하면 이렇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탁 원터치로 탁 들어갑니다. 탈부착이 제일 쉽죠. 그 중에 이제 스완넥 제품 중에 요 ACS사라는 유럽 회사입니다. 요 볼이, 견인 볼이 이제 토우바가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탁 꽂으면 그냥 원터치로 탁 들어가고, 뺄 때는 레버를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탈부착이. 그리고 여기 구성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 프레임 바디가 이제 차체에 고정이 되겠죠. 차체에 고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강 브라켓들이 있고, 이제 볼트, 너트, 워시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나 카라반이나 이런 걸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등화장치, 이제 트레일러 뒤쪽에 차량과 똑같이 브레이크 밟으면 트레일러도 브레이크 불이 들어오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제 똑같이 자체 우측 들어오고, 후진을 넣으면 후진 이제 램프가 켜지고, 이렇게 전기장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유럽 제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 제품도 좋긴 하지만 이게 깔끔해요. 배선이 이제 원배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잘라서 이은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오류도 적겠죠, 확률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이패스 모듈인데, 이제 뭐 전기장치 안정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차에서 신호를 받아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모듈을 거쳐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출력이 돼서 이제 트레일러 등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3종 세트를 할 거예요. 3종 세트. 견인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견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3종 세트라 그러는데, 저희는 뭐냐면 견인 장치, 그리고 미션 쿨러, 그리고 스프링이나 쇼바, 강성 스프링 아니면 쇼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대용량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건 또 달면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은 이제 견인 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요 대부분 차량들이 후 범퍼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이제 견인장치 프레임이 차체 프레임에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퍼를 탈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범퍼 뭐 탈거한다고 이게 뭐 나중에 단차가 생기거나 뭐 조립이 이상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확인을 다 하고 그렇게 조립을 해드리기 때문에, 신차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시죠.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오시거나 이제 좀 뭐 성격이 조금 꼼꼼하시거나 이제 고르신 분들은 처음 걱정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깔끔 작업입니다. 깔끔 작업. 이마에 깔끔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제 이마에. 이제 범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범퍼가 탈착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래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제거하고 이제 견인 장치가 요 자리에 장착이 되면서 이제 보강 브라켓이 설치가 됩니다. 순정 범퍼 레일을 제거를 해주고요. 먼저 좌측 우측에 요 보강 브라켓을 설치를 먼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 브라켓이 설치가 될 거예요. 견인 장치에 체결되는 모든 볼트에는 이렇게 나사 풀림 방지제, 요 빨간 거, 딸기잼 같은 거 요거를 듬뿍 발라서 이제 조립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견인 충격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본드라 생각하면 되는데 금속끼리 이제 만나게 되면 완전 굳어버려요. 그래서 풀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렇게 브라켓이랑 견인장치 프레임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가체결로 일단 볼트들은 가체결로 해놨습니다. 조아주는 순서도 있어요. 막 조우는 게 아니고 그 순서대로 조우고 이제 마지막에는 토크렌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볼트 체결 마무리는 이렇게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개의 볼트가 브라켓, 그러니까 한 뭉치에 체결이 되어 있죠. 어느 하나가 세게 조아지면 나머지는 들뜨게 된다고요. 그건 당연하겠죠. 여기에 눌리면은 안쪽이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들뜨겠죠.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러지. 그럼 이게 헐렁하다고요. 이제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토크로 규정 토크대로 이제 조아줍니다. 볼트 크기마다 이제 토크가 틀립니다. 그거 맞춰서 그렇게 조아줄 거예요. 이렇게 토크가 딱 되면 이제 딸깍거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제 맞춰놓기 때문에 스톱. 반대쪽도 마찬가지. 미리 가체결을 해준 겁니다. 그 마무리는 이제 토크렌치죠. 이렇게 토크렌치로 다 마무리됐고 이제 전기장치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작업 전에 이제 볼팅이 다 끝났으면 볼트 머리 부분에 이제 그 나중에 견인할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킹을 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 마킹을 볼트 너트마다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마킹을 하는 이유, 내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잘 좋았다는 의미와 새로 한번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 나겠죠. 이거 안전하고 문제됐기 때문에 이건 꼼꼼히 진짜 정성 들여서 잘 해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마킹은 다 마쳤고 이제 전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차량 배선이랑 이제 트레일러 등화에 연결될 전기장치 작업을 해줄 건데, 배선은 차량 외부로 절대 나오지 않고 실내로 다 들어가게끔 안전하게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배선들이 뭐 뜯고 막 힘드니까 이렇게 막 오는 것도 있고,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좀 더 꼼꼼하게 또 FM대로 확실하게 해주면 나중에 탈이 잘 안 나겠죠. 미리 이렇게 깔끔하게 배선이 원래 순정 배선들 다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같이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순정 배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같은 길로 딱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노랑 좌측 깜빡이, 빨강 브레이크, 흑색 좌측 미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깜빡이가 위에 없어요. 아래쪽에 범퍼 쪽에 있죠. 그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좌측 미등이 무슨 색깔이더라? 녹금 다 외웁니다. 녹금, 브레이크 녹색의 오렌지. 이렇게 배선을 조인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절연 테이프로 감으면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수년이 또 지나면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납땜 한 방울씩 찢어줍니다. 푹 찢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든든하겠죠. 뭐 풀릴 일도 없고 접촉이 잘 안 될 리도 없고, 이렇게 싹 해줍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안심도 되고, 나중에 AS 생길 일도 없고, 차주분들도 캠핑 가시다가 뭐 불 안 들어오면 뭐 차 주행은 되지만 찝찝하잖아요. 신경 쓰이거든. 저도 끌고 다녀봐서 알지만, 방향 지시등은 내려가야 되니까 요거는 자르고, 절연 테이프도 탱탱하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고, 배선 길이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또 깔끔하게 마무리 테이핑을 해줍니다. 영상 찍는다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하면 좌측은 끝. 마무리. 여기 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배선 처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등화 배선 작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주전원 본선을 이제 앞에 메인선에서, 메인 플러스 선에서 이제 뒤쪽 모듈까지 13핀 9번 10번 그렇게 플러스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또 해보겠어요. 모든 배선들은 이제 실내로 저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모든 배선들은 이제 그 소음 방지 테이프 그 흡음 처리를 다 해서 그렇게 앞쪽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차가 주행을 해도 이제 잡소리 같은 게 발생을 안 하겠죠. 이런 배선들도 이제 그 차량 천장 쪽으로 보면 배선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면 일도 많아지고, 이거는 뭐
천장을 다 내려야 되니까 이제 요런 방식으로 그냥 맨배선 딱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면 선이 아무래도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잡소리 같은 게 안 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크분 처리를 다 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뭐 이렇게 넣으면 뭐 깔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본선이 이제 저 앞에 메인선까지 가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메인 배터리 휴즈는 이렇게 교환하기 쉽도록 여기 원래 있던 휴즈 박스에 같이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뭐 전기가 과부하 걸리거나 하면 쇼트가 나든지 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휴즈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면 바로 여기 쉽게 갈 수 있도록 휴즈 박스 위치에다가 같이 해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13핀 소켓이 이제 적용될 건데, 아시죠? 13핀이 왜 13핀인지. 요 구멍 13개, 7개는 동그라미에 7개는 유럽 7핀, 그리고 또 미국 7핀, 미국 9핀, 4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레일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해드리면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소켓 자체가 커넥터가 이제 생활 방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뒤쪽에 이제 물이 차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요 방수 그리스 듬뿍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접점도 좋아지고요, 부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뭐 신경 안 쓰고, 전기 쪽으로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수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는 섬세하게 작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수야 맞지? 아 맞다 하네요. 견인장치는 무조건 저희 소닉 오토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켓에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꼬다리 보기 싫으니까 안으로 넣고, 이게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13핀 배선이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서비스 홀이 요렇게 여기도 있죠. 이 다 서비스 홀이에요. 요 빼내고 여기 또 안에 또 홀이 또 있어요. 실내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배선이 실내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듈을 또 밖으로, 전기장치 모듈을 밖으로 또 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오래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듈은 실내, 차 실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넣기가 힘들죠. 안 보여서. 손가락에 눈 달렸으면 참 좋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싹 하고, 요 방수 케이블, 방수 고무죠 여기에. 안쪽에 딱 꽂아줍니다. 이 파이가 딱 맞거든요. 딱 꽂아주고 한 번 더 배선을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더 해주고 요 골마개를 한 번 더 꽂아줍니다. 이렇게 끝. 완벽. 이제 모든 배선들이 연결이 다 되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요 모듈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커넥터를 꽂아주고 배선이 엉키지 않게 깔끔하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 안쪽에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제 모든 작업이 끝이 났고 범퍼만 조립하면 이제 끝납니다. 범퍼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범퍼를 조립하는데 탁탁 때렸어요. 이렇게 이 원래 키 방식으로 이렇게 탁 쳐야지 제자리 탁 하면 탁 들어가거든요. 근데 때린다고 뭐라 하시더라고. 이거 원래 이렇게 톡톡 쳐서 넣는 건데 그냥 그랬어요. 탁탁 쳐주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차 뭐 기스 안 납니다. 때린다고 기스 난다고 하시던데. 이거 탁탁 때려 탁탁 들어가지. 자, 작업이 이제 완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스완넥 타입이죠. 밑에서 위로 체결되는 방식을 스완넥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보시면 여기 하단부 범퍼 약간의 절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꽂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커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마감을 깔끔히 했기 때문에 또 차를 내리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제 요 탈부착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탈착은 요 레바를 눌러서 돌리면 이렇게 쏙 빠지고 꽂으실 때는 요게 빨간색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착 올려주면 녹색으로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있는 이유는 견인할 때 이게 빠지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잠궜을 때 잠그면 이게 안 눌러져요. 그래서 고리만 달려 있을 때 도난 방지용. 그래서 견인할 때는 굳이 안 잠그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의할 점은 빼다가 보면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빼다가 보면 이렇게 탁 끓이면서 레버가 노란색으로 돌아갔죠. 이러면 이제 안 꽂혀요. 그때는 왜 이렇게 안 꽂히지? 그럴 때는 이 색깔부터 보시고 빨간색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노란색이다. 그러면 눌러서 빨갛게 걸어준 다음에 착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 13핀 커넥터를 꽂으시고 올리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견인 안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시면 차를 내렸을 때는 아예 달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카라반
안전고리 거는 부분입니다. 아, 어디서 이래 딱딱딱딱 소리 나노? 아, 밖에서 자꾸 딱딱딱딱 거립니다. 조용해라. 이제 설명은 다 됐고, 빼서 이거 뭐 급할 때는 무기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캠핑을 갔는데 소주 잔을 안 갖고 왔네. 그럴 때 요 볼캡으로 요걸로 한 잔 탁 하시면 소주 맛이 더 날 겁니다. 이거 직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화장치 동작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미등, 브레이크, 후진. 오케이. 자, 이제 등화 테스트도 끝이 났고 이제 캠핑 출동만 하면 됩니다. 이 차를 내렸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절개된 부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 뭐 자연스럽게 보면 안 보여요. 서서 보면. 그리고 13핀 뺐을 때 안 쓸 때는 싹 올리고 탈착하면 안 보이겠죠? 딱 빼면은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견인장치 작업은 끝이 났고 이제 미션 쿨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앞범퍼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미션 쿨러와 이제 빅푸 스프링, 강성 스프링 작업은 빠르게 이제 한번 가볼게요. 사 4세대 카니발 반박 뜯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거 몰딩 다 떼야 되고. That same old game, you got that same old smile. And we go looking for the same old thing. You got that same old pain I hadn't felt in a while. And you keep running, calling my name. And I keep going, playing your games. You're so reckless, testing our luck. And I know better, but I never stop. But I never stop. 자, 모든 볼트가 풀리면 제가 이렇게 탈착을 해줍니다. 참 쉽죠? 미션 쿨러가 달 위치는 요렇게 달 겁니다. 최대한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달리면 요 그릴 사이에 딱 센터에 맞춰서 요렇게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요 범퍼 레일 부분에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탈부착이 될 수 있게끔,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났을 때 뭐 요걸 뗄 일이 있으니까 손쉽게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볼트로 체결을 할 겁니다. It's hard to know. I'm waiting
미션 쿨러는 여기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였고요. 이제 이제 호스가 연결돼야 되겠죠. 미션 쪽으로.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보면 미션에 입출력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연결을 입력 출력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쿨러가 새로 설치가 됐으니까 오일량 또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쿨러에 들어가는 용량에 따라 이제 크면 클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보충을 해줍니다. 미션 오일을. 지금 요 카니발에 들어가는 양은, 보충될 양은, 쿨러 양이 딱 케찹 한 통, 케찹 통에 한 통 딱 가득 넣으면 됩니다. You're in my head again. A memory was sitting on the edge, swinging our feet. Will it do me any good to 자, 한 통 딱 들어갔습니다. 쿨러 호스 연결할 때 중요한 점은 여기 밴드에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game? You got that same old smile. 이 조여지는 밴드죠. 이제 드라이버로 Same old 조여주는 방식은 여기 걸어버리면 이제 저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호수가 keep going. 줄어듭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힘이 없겠죠. 그러면 얘가 조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호수는 줄어드는데 이제 밴드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꽉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스프링 밴드, 요 밴드를 딱 조으면 항상 스프링처럼 쫙 잡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계속 조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힘을 가하고 있어서 요 밴드를 꼭 써야 돼요. 스프링 밴드를 쓰고, 정확한 이름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스프링처럼 이렇게 튄다고. 이걸 딱 하면 계속 조여주고 있으니까 누유될 수가 없죠. 아예 누유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밴드를 쓰게 되면, 조여주는 밴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셉니다. 세서 다시 바꾸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꼭 스프링 밴드를 쓴다. 미션 쿨러 설치는 끝이 났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얘가 서머 밸브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제 너무 관행이 돼도 안 돼요. 미션 오일이. 그래서 75도 이상이 됐을 때 미션 오일 온도가 이 밸브가 싹 열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미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열을 식히는 거죠. 공랭식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라지에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랭으로 요 핀 같은 게 다 열을 식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75도 이하다 그러면 밸브가 딱 자동으로 닫힙니다. 속에서. 그 서머 밸브 그 안에 서머 스타트라고 냉각수에 있죠. 냉각수 라인에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닫혀가지고 이제 여기를 거치지 않고, 쿨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쿨러를 안 단 상태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열 받았다 그러면 요게 밸브가 딱 열려서 싹 식혀서 순환해서 다시 들어가고, 요런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미션 오일이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인하다 보면은 부하가 걸리니까 뒤쪽에서 무거운 게 달고 오니까 이제 힘이 들겠죠. 그러면 미션에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이 수명도 줄어들게 되고 미션 오염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션이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이제 범퍼만 조립하면 끝입니다. same old thing. You got that same old pain I hadn't felt in a while. 자, 맞춰서. You keep running, calling my name, and I keep going, playing your games. You're so reckless, testing our luck, and I know better, but I never stop. But I never stop. 이렇게 탁탁 쳐야 딱 맞아 들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범퍼 조립이 다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렇게 쿨러가 그릴 사이에 센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남았죠. 3종 세트 중에 후륜 강성 스프링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견인 장치하고 저 미션 쿨러 장착이 완료됐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3종 세트 중에 이제 빅풋 스프링 강성 스프링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여기 요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빅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강성 스프링인데 강성 스프링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1인치, 2인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5mm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승차감용으로 강성 스프링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코일 감긴 거는 비슷하고 이제 탈착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재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강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뒤처짐이 없고 이제 견인하실 때 뭐 길 안 좋은데 다녀보시면 꿀렁꿀렁거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많이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를 뒤쪽에 이제 체결을 했을 때 뒤쪽이 내려가는 걸 많이 잡죠. 그래서 카라반도 보면 트레일러나 보면 무거운 것들은 앞쪽이 많이 내려앉는데 그걸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뭐 그다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작업 전에 차로 한번 지어볼게요. 앞쪽은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뒤쪽이 원래 좀 순정이 원래 뒤쪽이 좀 낮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앞이 700이니까 뒤쪽은 680 나오니까 20mm 2cm 차이가 납니다. 강성 스프링을 딱 꽂게 되면 저 제품을 꽂게 되면 2cm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맞을 겁니다. 앞뒤 차고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뒤쪽이 꺼졌죠? 순정 그대로인데 이렇게 보면 눈으로도 뒤쪽이 꺼졌습니다. 자, 작업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순정 스프링을 빼주고 여기 보시면 높이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높이는 비슷해요. 그러면 빅풋을 한번 꼽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간단합니다. 이제 운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re in my head again. A memory was sitting on the edge, swinging our feet. Will it do me any good to memorize you? Will it do me any good? 진짜 벌써 두 개만큼 맞아요. Same old thing, you got that same old game, you got that same old smile.
And we go looking for the same old thing. You got that same old pain I hadn't felt in a while. And you keep running, calling my name, and I keep going, playing your games. You're so reckless, testing our luck, and I know better. 어제 손님이 가는데 어디에 쓰는 그리고 캣띠만 여기 쓰네. 이거 한 30년 됐어. 30년. 자, 후륜에 요렇게 강성 스프링 좌우 한 세트 조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3종 세트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어릴 때 우승컵 많습니다. 우승, 준우승, 우승, 3위, 금상. 이게 뭐냐면 자동차 경기 나가서 20대 되죠. 제가 직접 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많습니다. 이 처박아 놨었는데 끄집어내서 씻겼습니다. 창고에 계속 있다가 이것도 있는데 이게 또 우승인데 이게 물에 젖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같이 유튜브 실버 버튼이 딱 있으면 더 멋질 건데 참 아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KF 카니발의 견인장치, 미션 쿨러, 강성 스프링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고요. 작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